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안에서도 지역번호 04 땡을 쓰는 축구팀 4개의 팀을 리뷰하는 축구공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K리그 21라운드가 지금 K리그 2가 이제 이번 주까지 21라운드를 치렀고, 이제 당장 오늘 3개 팀이 전부 22라운드를 치르고, 이미 K리그 1인 대전 하나시티즈는 이미 22라운드까지 치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맥 빠지는 일이긴 한데, 대전 하나시티즈는 그 전북 현대와 이제 꼴찌를 두고서 홈으로 전북을 불러들이면서 경기를 펼쳤었는데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스코어만 보자면은 뭐 그래 꼴찌랑 꼴찌 뒤에서 2등 팀이나 뭐 또이또이 하니까 뭐 2대2 뭐 골은 그래도 많이 넣네 뭐 이런 느낌으로 들긴 했지만 실제로 경기는 좀 양상이 굉장히 그 홈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전 선수들의 눈물겨운 분투가 있었습니다. 2대 0으로 지고 있었고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제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금 김준범 선수가 90분에 골을 터뜨린 것처럼 아주 극적인 무승부를 거둔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질 경기를 비겼다라는 시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뭐, 대전 하나 시티즌의 그, 이러한 분투가 상당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게, 이렇게까지 끌려다닐 경기였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왜냐면은, 리그 꼴찌 팀이거든요. 사실, 그, 여러분들도 이제 뭐 축구를 하든 뭘 하든 뭐 게임을 하든 이게 왜 연패 중인 상대한테는 지기 싫은 게 또 인지상정이고 꼴찌 팀한테 지기 싫은 게 또 이게 그 저기 뭐야 그 상대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지면 뒤가 없다, 뭐 얘한테 지면 나락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경기를 임하게 되는데 2대 0으로 끌려가다가 아이고 하면서 겨우겨우 2대 2로 밸런스를 맞춘 듯한 모습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이런 경기를 항상 칭찬하거든요. 그 뭐냐면은 질 경기를 비겼다 이러면서 항상 좀 칭찬을 하는 편인데 리그 막판에 그것도 리그 꼴찌를 상대로 이렇게 끌려가다 동점을 만든 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북이 조금 일찍 걸어 잠근 덕분에 좀 대전이 그래도 공격 기회가 좀 살지 않았나 했고 또 이제 새로운 얼굴들의 활약 덕분에 저 윤도영 선수나 뭐 최원주 선수, 마사 선수나 뭐 김준범 선수 뭐 김준범 선수는 뭐 오랜만에 경기에 나선 거기도 하고 또 마사 선수는 그렇죠 두 시즌이었나 한 시즌 정도 이제 다시 갔다가 이제 돌아왔고 또 개인적으로는 김문환 선수의 크로스가 조금 인상 깊게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좀 하나 시티즌이 대전 하나 시티즌이 후반전 때 좀 교체 선수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조금 2대2까지 쫓아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새로운 얼굴들의 활약이 돋보인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희소식이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쉬울 수도 있는 게 이제 이 얼굴들이 익숙해지면은 또 어떻게 막힐지 모른다는 얘기이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얘 이 팀에서 처음 보는 앤데 하면서 약간 분석이 안 된 모습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또 리그 꼴찌 팀인 전북이었기 때문에 또 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지금은 대전 하나 시티즌이 꼴찌입니다. 그 과거의 기록들을 봤을 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지금 이 시점에서 리그 꼴찌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거의 사실상 강등이거든요. 네, 뭐 강등을 했건 강등을 다이렉트로 강등을 하건 아니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져서 강등을 하건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북과 대전이 사실상 강등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대전은 뭐 지금 22라운드를 제가 뭐 리뷰를 안 했지만 이미 지난 수요일에 경기를 했어요. FC 서울과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고 또 이제 K리그를 좋아하시는 혹은 이제 그 링가드 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결과를 잘 알고 있겠죠.
그런 정도로 지금 대전의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더 암울한 건 이게 반등의 여지가 보이질 않아요. 뭐 전술 코치를 새로 영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 대전 하나 시티즌 인스타그램에서도 알려주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금지 약물을 썼다라는 이제 좀 소문이 퍼졌었던 모 선수에 대해서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 아 그렇지 않다. 님들 그거 오해임 다 소명 받았고 다 해명 받았음 문서로 다 해결함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이제 좀 대전 하나 시티즌이 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좀 이렇게 속속들이 좀 빠르게 업데이트 해주는 건 상당히 고마운 일이긴 한데 팀 성적이나 이제 팀이 조금 약간 감독이 바뀐 이후로 약간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든가 이런 점이 전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독이 부임을 하자마자 팀을 이렇게 통째로 좋은 모습을 보이게 딱 바꿔주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건 아무 감독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은 리그 꼴찌예요, 이제. 리그 꼴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감독을 선임을 했었어야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뭐 선발 라인업이나 이제 기본 뼈대를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면은 인정을 하겠지만 크게 선수단에 좀 변화가 없는 듯한 그러니까 변화는 있지만 전술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과연 감독의 문제일지 아니면 대전 하나 시티즌의 프론트 쪽에 이제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는 건지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긴 합니다. 물론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다, 뭐, 저희들은 이제 팬의 입장에서 이렇게 막 그 책임감 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또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또 좀 성적이 안 나온다, 성과가 안 나온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긴 하겠지만, 이건 좀 해도 너무했다. 예, 좀 해도 너무했습니다. 좀 거의 뭐, 대전은 뭐, 과거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뭐, 리그, 뭐, 밑에서 이제 이름을 찾는 게 좀 더 쉬워졌죠. 네, 뭐, 대전 하나 시티즌도 그렇고, 같은 연고제 다른 팀들도 뭐 주로 그렇긴 하지만,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 감독이, 교체된 감독도 사실은 몇 년 전에 꽤 큰 실패를 하고, 대전에서 큰 실패를 하고서 이제 물러났던 감독이어서 더 그런 면이 있죠. 좀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이번 시즌을 사실상 지금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지금 뭐 반전의 여지도 없고. 사실 강등권과는, 강등권에서 탈출하려면 사실 승점 3점만 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인천이나 대구를, 전북, 요 세 개 팀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지금 남은 경기 수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사실상 7, 8, 9, 10, 11위, 12위, 이 다섯 개 팀이 한 바퀴 돈다고 했을 때 대전이 과연 전승을 거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광주랑 서울은 사실 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을 것 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제주까지도 사실 그렇고요. 인천, 대구, 전북, 대전이 이제 네 개 팀이 이제 강등권을 놓고 싸우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대전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모습을 22라운드가 된 지금까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은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입니다. 뭐 제가 리뷰하는 4개 팀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입니다. 얼마 전까지 3연승을 했고 5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벌였습니다. 김포와의 경기인데 김포가 그 뒤에 순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그 4위 팀이거든요. 아산이 지금 현재 3위 팀이고요. 그 아산이 그 앞선 경기에서 막 4대 0, 4대 0 그리고 뭐 2대 0이었나 1대 0이었나 제 기억에 맞으면 2대 0이었는데 2대 0으로 그 좀 득점력과 단단한 수비를 이제 동시에 보여주는 이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 상승세에서 이제 김포를 만났는데 김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 4위권, 3, 4위 팀의 싸움이기 때문에 3, 4위권이 좀 이게 전력차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3대 1인가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뭐 득점도 상당히 고르게 분포해 있죠. 이양민 선수, 박대영 선수, 주닝리오 선수가 좀 고르게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3으로 동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앞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2대 0에서 2대 2로 쫓아가는 경기가 좀 꼴찌권들이 이제 싸우는데 2대 0에서 2대 2가 뭐냐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역시 3, 4위 팀들을 좀 약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경기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대현 선수가 이제 선발로 출전할 때마다 이렇게 득점을 하나씩 올려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강민규 선수가 이제 교체로 계속 투입이 되면서 약간씩은 그 득점포가 약간 가동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김현석 감독이 약간 필승 공식을 찾은 것 같아요. 세 경기 연속 같은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송승민, 박대현, 준익료, 김승호, 황교안, 김종석, 강준혁, 이은범, 최희원, 이양민. 그리고 심지어 교체 선수들도 비슷비슷해요. 교체 시간마저도. 지난 경기와 현재 경기, 20라운드와 21라운드에서 교체 선수, 교체 시기도 굉장히 유사할 정도로 선수단을 이제 100%로 운영하는 방법을 좀 깨달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3대 1로 앞서다가 이렇게 따라잡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선수들의 뒷심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아니면은 약간 좀 안이하게 대처를 했던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수단이 세 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장을 하다 보니 약간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좀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3대 1이라는 스코어가 좀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약간 좀 수비를 할 때 약간 안이한 마음이 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호세 선수가 지난 라운드였나요? 20라운드 때 합류를 해가지고 팀이 굉장히 잘 녹아들었습니다. 호세 선수가 중앙에서 흔들어주는 역할도 잘하고 날카로운 슈팅도 자주 보여주고 또 이제 페널티킥도 얻어서 이제 주닝리오 선수한테 이제 페널티킥을 양보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얼굴들과 기존 멤버들이 시너지 효과를 잘 일으키고 있고, 김용석 선수도 이제 이번 출전으로 이제 100경기 출전을 K리그 100경기 출전을 그, 받으면서, 이제 베테랑으로서, 그리고 주장까지는 아니고, 이제 베테랑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양민 선수는 캡틴으로 득점 24분에 아주 호쾌하게 넣었거든요. 대단하다 싶을 정도, 아주 정말 호쾌하게 넣었습니다. 한번 리플레이나 뭐 득점 장면 찾아보셔도 괜찮을 정도로 호쾌하게 득점을 넣으면서 아주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상승세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줬지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승격이죠. 승강권이라기보다는 승격권에 있는 1, 2, 3위에 포진되어 있는 팀들한테는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충남 아산입니다. 오늘입니다. 다음 경기가 22라운드 경기는 오늘 광양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있고 전남도 2위 팀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네, 발드비아였나요? 발디비아였나요? 발비디아였나요? 발디비아 선수가 있는 전남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2위 팀 오늘 7시에 경기를 합니다. 어웨이에서 뭐 충남 아산 어웨이 홈 가리지 않고 요즘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보는 맛이 있겠죠.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 꽤 치열하게 될 것 같고 의외로 다득점 경기가 나오기보다는 좀 조심조심해서 많이 나와야 2골 정도 나오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뭐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은 3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청주 종합경기장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고 이날도 누가 청주 아니랄까 비가 엄청 왔습니다. 비가 온 경기에서 수중전으로 펼쳤고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에서는 이제 상대인 서울 이랜드에서 이제 한 명 외국인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3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조금 억울하게 얻어맞았다기보다는 이게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의 수비가 굉장히 강력한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이상하게 이제 지난 한
8라운드 이후부터 약간 그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의 그 수비에 약간의 균열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략법을 좀 다른 상위권 팀들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그 선수단이 꽤 좋기 때문에 그 사이드 빈 공간을 파고드는 그 3백을 쓰고 있기 때문에 뒤쪽 그 3백이 이제 공격을 위해서 이제 좀 전진을 하다 보면 이제 베니시오 선수가 주로 올라가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베니시오 선수가 올라갈 때 생기는 그 뒷 공간을 그 K리그 2의 상위권 팀들은 좀 그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그 뒷공간을 공략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가운데로 한 방에 패스를 찔러 넣어서 좀 위험한 장면을 만드는 등 그런 식의 그 경기가 있고, 충북 청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즌 초에는 이제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의 이제 그 공격 라인이 좀 이렇게 그 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팀 전체적으로 내려앉아가지고 수비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두드러지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이제 중반기 이후부터 이제 김병호 선수의 영입을 기점으로 이제 충북 청주에서도 공격 쪽에 조금 무게를 실어주면서 이제 밸런스를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조금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시즌 초에 비하면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의 축구가 좀 재밌어지긴 했습니다. 공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심지어 골도 뭐 지난 라운드들에 비하면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 막 1대 0, 뭐 많이 넣어야 2대 0 승리,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꾸역승이 많았던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인데, 이제는 뭐 공격을 보는 재미가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는 재미는 생겼지만, 승리는 좀 쉽게 가져오지 못하는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입니다. 공수의 밸런스가 심각하게 무너진 거는 아니긴 한데, 약간 상위권 팀들에게는 그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의 수비력이 약간 아쉬운 모습이 있다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경기에서도 사실 베니시오 선수가 기가 막히게 또 골을 넣기는 했지만, 아쉽게 이게 VAR로 좀 취소가 되면서 중국 청주 프로축구단은 약간 운도 좀 안 따라주는 모습이 있었고, 심지어 한 명이 퇴장을 당하고 11대 10으로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 공격 일변도까지는 아니어도 공격 위주로 조금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기는 했지만,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운 게 좀 있긴 합니다.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지금 이제 공수 밸런스를 약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20라운드 동안에 이제 조금 쉬었던 게 약간 그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탈레스 선수가 굉장히 잘 움직이더라. 이 정도만 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20라운드의 휴식이 그 충북 청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도 오늘이죠. 아까는 7시 경기였지만 이제 7시 반에 또 청주 종합경기장에서 안산 그리너스가 와 경기를 합니다. 역시나 홈이고요. 또 청주 홈이니까 또 비가 올 수도 있겠죠. 다음은 천안 CTFC입니다. 0대3 패배를 했고요. 리그 1등입니다. 안양은 리그 1등이었고, 천안 CTFC는 이제 뭐 강등권이라고 하긴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약간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약간 반등을 노리고 있었는데, 전반 초중반까지만 해도 천안 CTFC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리그 1위다 보니 안양이 이제 파상 공세가 예상이 됐기는 했었지만, 천안 CTFC의 뭐 못다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 그 간간히 이렇게 날카로운 공격들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의 공격들을 보여주면서, 천안 CTFC도 저력이 있는 팀이다. 우리 팀도 요즘 좀 부진하긴 해도 괜찮아. 우리는 이제 뭐 그러니까 리그 득점 수위권인 못다 선수도 있고, 파울리니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 파울리니 선수를 그 뒤에서 받쳐주는, 혹은 이제 파울리니 선수를 대신해서 나오는 선수들도 파울리니 선수만큼은 아니어도
그렇게 막 파울린이 없으면 안 되겠네 하는 이런 느낌 정도로 경기가 펼쳐지지는 않거든요. 요즘엔 사실 파울리뉴 선수가 있어도 안 되는 경기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다른 선발로 출전한 선수들이 파울리뉴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웠고 또 괜찮게 풀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좀 있는 건지 그 실점을 한번 시작을 하면서 조금 약간 그 안양 선수들이 약간 좀 집요함이 살아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1대 0으로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천안 CTFC 선수들의 좀 사기가 꺾인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좀 집요하게 끈질기게 천안 CTFC를 이제 물고서 놔주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안양이 천안 CTFC를 공략을 했습니다. 안양의 그 마치다 선수가 이제 데뷔전 데뷔골을 결국에 그러한 좀 집념이 보이는 활약을 펼치면서 성공을 시켰고 천안 CTFC는 이제 그에 대한 희생양이 되면서 3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뭐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천안의 공격이 전반전에만 있었고 후반전엔 거의 없었을 정도로 천안 CTFC가 진짜 리그 1위한테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천안 CTFC의 경기도 오늘 똑같죠. 7시 반, 오후 7시 반인데 이거 세 경기를 동시에 보기가 과연 쉬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안과 충북 청주가 같은 시간, 그리고 그보다 30분 앞서서 경기가 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컴퓨터과 세대가 필요한 건가요? 뭐, 하여튼 불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좀 쉽지 않은 매치가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왜냐, 사실은 이 세 개 경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것도 있고, 21라운드를 지금 리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22라운드가 사실 이게 세 개 경기를 한 번에 몰아보고서 또 좀 정리를 하고서 방송을 해야 좀 그래도 좀 할 말이 좀 생기는데 이 세 개 경기가 이렇게 연달아 치러지는 거를 보고 또 대전 하나 시티즈는 이미 또 지나간 경기 또 다시까지는 아니어도 뭐 복귀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리뷰를 하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2라운드 리뷰는 내일 이 시간쯤에 또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상대인데 사실 수원이나 천안이나 지금 순위권이 또이또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수원이 또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배서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했다는 거는 이번 경기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고 천안에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좀 비교적 조용히 보낸 편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수원을 상대로 천안이 이번 3대0 패배를 추스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 왠지 좀 난타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뭐 이렇게 2점 차, 3점 차, 막 이렇게 나는 난타전이라기보다는 한 점 차 승리가 어느 팀에게든 갈 것 같은데, 한 양팀 통틀어서 한 3, 4골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이죠. 지금 21라운드이고,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 팀 수가 홀수이다 보니까 한 라운드가 쉬는 팀이 한 번씩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1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20경기를 한 팀이 가장 많은 경기를 했고 19개의 경기를 뛴 팀도 있죠. 그래서 안양이 현재 선두, 전남과 충남 아산, 오늘 경기가 있는 전남과 충남 아산이 오늘 이제 리그 2위 자리를 놓고 싸우지 못하겠네요. 리그 3위를 굳힐지, 요 리그 2위, 1위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을지가 되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수원이 6위였네요. 그러면 좀 천안이 힘들 수도 있겠죠. 저는 경남 자리가 수원인 줄 알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 수원이 6위, 천안이 10위. 뭐 그 바로 강등된 팀이기 때문에 수원의 순위가 조금 걱정이 생각보다 낮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역시 리그 중상위 중위권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수원 FC고요. 충북 청주는 요즘 경기가 조금 보는 재미는 생겼지만 이기지는 못하는 일이 좀 반복이 되면서 충북 청주 FC가 조금 아쉬운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4위로 마무리했던 충북 청주였는데 이번 시즌은 8위, 현재 8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경기력도 그렇고 그 이미지도 그렇고 워낙 실점이 많아서 그런지 그 얘네 또 지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순위표로 보면 굉장히 높죠. 10위입니다. 10위. 무려 10위. 뭐 물론 득실차가 마이너스 8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성남이 이제 뭐 최다 실점팀을 아주 그냥 독보적으로 가져가고 있죠. 35점이나 실점을 하고 있고 천안이 이제 한때 리그 최다 실점팀이었지만 31점으로 뭐 저 뒤에서 3등 정도 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천안이 리그 실점이 높은 이유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수, 수비진들의 기량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사실 좀 또이또이하다고 보거든요. 뭐 K리그 2기 때문에. 물론 이제 K리그 2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천안 CTFC에서 그런 선수들한테 막 맨날 얻어맞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안도 좀 준비를 해서 잘 나오고 있는 거기는 한데, 좀 실점이 높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득점이 그에 비해서 좀 많이 빈곤하긴 하고요. 물론 뭐 하위에 있는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또이또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득점의 뭐 대부분이 이제 그 외인 용병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 약간 득점력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약간 패턴이 좀 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뭐 아마 그 어시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메인 선수들이 득점에 관여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천안 CTFC도 좀 공격의 다양화를 좀 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K리그 21라운드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K리그 2에서는 지금 충남 아산이 상당한 상승세, 충북 청주는 경기는 재밌어졌지만 순위는 내려가 있는 상태, 천안은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즈는 답이 없어요. 내년에 이제 충남 아산이 이제 승격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축구공사 지역번호 공사 땡을 쓰는 4개 팀이 전부 K리그 2에서 만나는 일이 생길 것 같고 이제 제 채널은 K리그 2 전문 채널이 되겠죠.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어,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사실 뭐 아시는 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최초에는 이제 한 리그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요 소개하는 순서가 리그 순위 순서라기보다는 경기가 먼저 치러진 순서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대전 하나 시티즈는 뭐 당연히 K리그 1이니까 리그가 다르니까 먼저 소개하는 거였고, K리그 2에 있는 나머지 세 개 팀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화요일 날 경기하고 누구는 목요일 날 경기하고 누구는 토요일 날 경기하네 하면은 그 순서대로 그냥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리그가 이제 중후반에 접어들려고 하기 때문에 순위를 순서로 이제 이 소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이 된다면은 이제 뭐 대전 하나시티즌이 강등을 하면은 강등된 팀이니까 그래도 뭐 좀 먼저 소개하지 하는 느낌으로 먼저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뭐 아마 이번 연도에 소개했던 것처럼 경기 순으로 소개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22라운드쯤 되면은 다시 또 리그 순위 순으로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축구공사에 있는 4개 팀이 전부 K리그 2에서 만나게 될지, 그렇지 않고 충남 아산,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이는 충남 아산이 승격에 성공을 할지는 이제 리그가 끝나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대2, 그러니까 이제 K리그2 둘, K리그1 둘, 이런 식으로 팀이 분포되어 있으면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축구공사가 과연 올해 말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K리그의 재미를 즐길 수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됩니다. 뭐 오늘 리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고요. 다음
22라운드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